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31단원 대수의 총정리 좌표평면과 점의 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단원이고요. 좌표평면과 점의 좌표. 좌표 평면과 점의 좌표. 좌표평면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그래프들, 여러 도형의 그래프들,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평면 그리고 점의 좌표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자, 수직선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런 직선이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어느 중심,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모든 실수가 대응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응되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란 거는 유리수랑 무리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응되는 점들은 무리수 하나에 한 점, 유리수 하나에 한 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여기 위에 어떤 점을 표시할 때 그 점에 대응되는 숫자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점이 P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래요. 그럼 이 점은 1로 표시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이 점의 P의 좌표가 1일 때 우리는 P1 하고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수직선 위에 점을 나타내는 거는 중학생 때 정도가 전부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진 않아요. 그냥 수직선 위에 모든 실수가 대응되는 점이 존재를 하고 그 유리수와 무리수 각각 하나의 숫자에 하나의 점이 대응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좌표 평면이라고 있습니다.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2차원을 얘기를 하고요. 차원은 축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평면은 두 개의 축이 필요해요. 두 개의 축은 여기서는 X축과 Y축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걸 X축, 즉, 요 가로로 그린 걸 X축, 그 다음에 세로로 그린 거를 Y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쪽이 X축의 양의 방향, 즉 오른쪽이 X축의 양의 방향, 위에가 Y축의 양의 방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교차하는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문자 5로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5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문자 5는 0,0이라고 쓰는데 우리 어떤 점을 표현할 때 P, A, B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때 A는 X축의 좌표를 얘기하고요. B는 Y축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P점의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 즉
여기 위에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A,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이 B라고 했을 때 P는 A, B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랬을 때 이 X축과 Y축으로 생기는 요 평면이 좌표 평면이고요. 이 위에는 순서상으로 좌표를 표현하는데 먼저 나오는 게 X축의 좌표, 뒤에 나오는 게 Y축의 좌표를 각각 표현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몇 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3D라고 하죠. 이게 3D, 여기 D가 디멘션을 얘기하는 건데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차원은 3개의 축을 가져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죠? 2차원. 이거는 2개의 축을 갖는데 2개의 축으로 만들어지는 건 평면입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축으로 만들어지는 건 공간이고요. 그럼 1차원은 1개의 축으로 만들어지는 건 수직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3차원의 세계고요. 어떤 차원을 판단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차원보다 아래 차원들만 인식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4차원이라고 불리는 거는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추측할 뿐인데 보통 4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3차원의 축에다가 더하기 시간축까지 해서 4개의 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4차원이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17차원이다. 뭐 이렇게 좀 엉뚱한 사람을 갖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우리보다 높은 차원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조차도 판단이 불가능한데 17차원이라면 굉장히 엉뚱하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된다. 요 정도 선에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분면이란 걸 배워야 돼요. 자, 사분면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자, 2개의 축에 의해서 X축과 Y축에 의해서 사분면이 갈렸습니다. 평면이 4개로 나눠졌죠.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갈려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각각 여기를 1, 4분면, 여기를 2, 4분면, 여기를 3, 4분면, 여기를 4, 4분면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각각 4분면마다 1, 4분면은 X좌표와 Y좌표의 값이 모두 양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 4분면은 X값이 마이너스, Y값이 플러스를 가져요. 그 다음에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를 갖고요. 4, 4분면은 X값은 양수, Y값은 음수값을 갖겠죠. 특징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1, 2, 3, 4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알 수 있고요. 자,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그렇다면 1, 4분면에서는 이제 보통 A, B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2, 4분면에서 대칭이 된다 치면 요거 만약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릴까? 여기 점이 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되면은 여기 있겠죠. 얘가 a, b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대칭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대칭을 하면은 얘는 a, 마이너스 b. 자, 그래서 2,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 a, b.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4, 4분면 여기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각각의 점들의 부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1, 2, 3, 4라는 거. 1, 2, 3, 4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갖고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축 위에 있는 점들은 4분면에 각각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여기 얘는 a, 0이겠죠. 이런 거는 축 위에 있는 점들은 4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점과 좌표축 위의 점들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1단원 좌표평면과 점의 좌표를 모두 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요 다음에 있는 개념들도 계속 보도록 합시다.